할머니, 나 나쁜 아이야? 6살 손녀 서윤이가 제 치마폭을 움켜쥐며 떨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작은 어깨는 파르르 떨렸어요. 아빠네 집만 다녀오면 이렇게 변하는 서윤이. 새엄마가 생긴 후 아이는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심지어 매일 그 집을 드다드는 며느리의 남동생까지. 서윤아, 새엄마가 안 좋게 해? 아니에요. 그럼 아빠가 혼냈어? 아니에요. 그럼 삼촌이 너랑 있을 때 기분 나빠?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던 아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62살 할머니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 그 끝에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62년을 살아온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슴을 찢어 놓았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손주가 있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이었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가워지던 때였습니다. 저는 해운대 재래시장에서 고등어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제 손녀 서윤이었어요. 6살짜리 아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 구석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왔어. 오늘 고등어 구워줄까? 제가 부르자 아이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서윤이는 제게 달려와 치마폭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가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였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서윤이 왜 그래? 뭐가 무서워? 무슨 일이야? 아이는 대답 대신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서윤이는 아빠네 집에만 다녀오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 아들 정훈이가 재혼한 게 석 달 전이었어요. 새엄마 최수진은 33살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아들이 전철을 잃고 2년 동안 혼자 서윤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까요. 새엄마가 생기면 서윤이도 엄마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혼 후부터 서윤이가 이상해졌어요. 아이는 말수가 줄었고 밤에 자다가 깨서 울곤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할머니, 서윤이가 요즘 친구들이랑 안 놀고 혼자 구석에만 있어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저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정훈아, 서윤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엄마, 애가 새엄마에게 적응하느라 그런가 봐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윤이는 더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새엄마네 집에 다녀온 날이면 항상 이랬습니다.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서윤아, 새엄마가 우리 서윤이한테 안 좋게 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아빠가 혼냈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무서운데?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벌렸다가도 이내 다물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나 나쁜 아이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서윤이가 왜 나쁜 아이야? 나는 아이는 그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품에 안겨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서윤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새엄마가 아이를 때리는 걸까? 아니면 아들이 재혼 후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푸는 걸까? 며칠 후 저는 아들네 집을 방문했어요. 세종시 신축 아파트 25평짜리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새 며느리인 수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거실로 들어서니 서윤이가 바닥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아이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삐삐삐 찰칵. 문이 열리더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누나, 우유 사왔어. 서윤이 먹을 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주 드나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디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어머님, 기억나세요? 제 동생 민재예요. 결혼식 때 인사드렸었는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맞아요. 석 달 전 아들 결혼식 때 처가 쪽 하객으로 왔던 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없어서 인사만 받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어요. 아, 그래. 수진이 동생 맞지? 민재라는 청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돈 어르신. 누나 동생 최민재입니다. 요즘 누네 집 근처 카페에서 재택 근무해서 자주 들르고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젊은 총각이 누나 재혼한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이렇게 드나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 더 이상한 건 서윤이의 반응이었어요. 민재가 들어오자 아이는 갑자기 움찔하더니 색칠 공부 책을 꽉 쥐고 몸을 뒤로 뺐습니다. 민재는 편의점 봉지에서 딸기 우유를 꺼내며 다가왔어요. 서윤아, 삼촌이 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 사왔어. 서윤이는 책을 가슴에 꽉 안으며 제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마치 저 뒤에 숨고 싶다는 듯이요. 우유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유를 테이블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아직 낯을 많이 가리나 봐요. 수진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애들은 원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이래요. 시간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어린아이가 낯가리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민재를 피하는 모습이 단순히 낯가림 같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재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어요. 서윤이가 새엄마네 집만 다녀오면 이상해지는 이유, 민재라는 남동생이 비밀번호까지 알고 자주 집에 드나드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우유까지 사다주는 친절함, 그리고 아이가 그 남자 앞에서 유독 움츠러드는 모습까지. 혹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평범한 집안이라면 그냥 아무 의심할 사건은 아니었죠. 남동생이 누나 집에 자주 들르고 조카 좋아하는 거 사다 주고 그게 뭐 이상한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 서윤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겨우 6살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말이에요.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이 낳고 석 달 만에 며느리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어요. 그날 저는 병원 영안실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겨우 4살이던 서윤이는 엄마가 왜 안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흔들어 깨우려 했어요. 엄마, 일어나. 엄마, 서윤이 배고파.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앞으로 엄마 없이 어떻게 자라나? 그 후 2년 동안 서윤이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엄마를 찾아 울었고 유치원 학부모 참관 수업 때마다 다른 아이들 엄마를 보며 눈물 글썽이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정훈아,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장가들어야 하지 않겠니?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었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어린 손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새며느리 수진이가 서윤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재혼한 후부터 서윤이는 더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를 받아들이는 게 아이한테는 또 다른 고통이었던 거예요. 친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고 새엄마한테 마음을 주면 친엄마가 하늘에서 슬퍼할 것 같고 그렇다고 새엄마를 밀어내자니 아빠가 미워할 것 같고 아마 표현 못하고 말은 못해도 여러 감정으로 6살짜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서윤이한테 말했어요. 서윤아, 새엄마한테 잘해야 해. 이제 새엄마가 우리 서윤이 엄마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새엄마 적응 때문일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더 무너져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네 집에 갔을 때 본 그 장면. 민재라는 청년이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 서윤이가 그 앞에서 움츠러드는 모습.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엄마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혹시 새엄마 남동생이 아이한테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새엄마는 모르는 사이의 말이에요. 엄마도 없는 아이, 새엄마한테 적응해야 하는 아이,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하는 아이. 만약 누군가 그런 아이를 노린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기를,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할머니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제 손녀를 지켜야겠다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민재라는 청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서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아들네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이었죠. 수진이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조수석에 서윤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10분쯤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민재가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0분. 서윤이가 집에 도착한 지 불과 10분 만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윤이 하원 시간을 알고 일부러 맞춰서 오는 걸까요?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틀 후 저는 다시 같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오후 2시부터 기다렸어요. 3시 10분쯤 수진이 차가 들어왔고 3시 25분쯤 민재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3번을 더 확인했어요.
민재는 거의 매일 서윤이 하원 시간 즈음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어떤 날은 우유를, 어떤 날은 과자를, 어떤 날은 빈손으로 왔지만 항상 서윤이가 집에 도착한 직후였어요. 왜일까요? 20대 후반 총각이 매일같이 누나 집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더 이상한 건 아들 정훈이가 퇴근하면 사돈 총각 민재가 금방 집을 나선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녁 6시까지 기다렸어요. 6시 10분쯤 아들 정훈이 차가 들어왔고 10분 뒤 사돈 총각 민재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사돈 총각이 내 아들 정훈이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다음 주 어느 날 저는 아들네 집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에서 민재가 서윤이랑 레고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민재 혼자 레고를 만들고 있었고 서윤이는 멀찍이 떨어져 사돈 총각이 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사돈 총각 또 왔네요? 제가 말하자 민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사돈 어르신. 요즘 재택근무라 시간이 나서요. 매일 오나요? 뭐 자주는 오죠. 조카도 보고 싶고. 저는 서윤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왔어. 민재 삼촌이랑 재밌게 놀았어?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 갈래. 왜? 여기가 서윤이 집인데. 그냥 가고 싶어. 아이의 눈빛이 불안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세아가, 서윤이가 왜 그럴까?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이가 요즘 좀 예민해요. 새 환경 적응하느라 그런가 봐요. 사돈 총각이 자주 오니까 서윤이가 불편한 거 아닐까? 제 말에 수진과 민재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니, 아이가 낯을 가리잖아. 매일 오면 아이가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자주 온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그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수진한테 물었어요. 세아가 솔직히 말해봐. 사돈 총각이 왜 이렇게 자주 와?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동생이 프리랜서라 시간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시간 나면 오는 것뿐이에요. 서윤이는 좋아해? 글쎄요. 서윤이가 워낙 낯을 가려서 딱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오게 내버려둬?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생이 조카 좋아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그날 밤 저는 서윤이를 재우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민재 삼촌 자주 집에 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와? 응. 삼촌이랑 놀면 재밌어?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삼촌 싫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삼촌이 서윤이한테 나쁘게 해? 몰라. 그냥 싫어. 삼촌이 뭐라고 해? 할머니한테 말해봐. 서윤이는 입을 꼭 다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아동 성추행 징후 조카 성추행 사례 가해자 특징 검색 결과를 보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이고 아이한테 잘해주는 척하며 접근하고 선물로 회유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민재의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매일 집에 오는 것, 우유와 과자를 사다 주는 것, 서윤이한테 집착하는 것. 그런데 아이는 그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더 관찰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근처를 서성이며 민재의 패턴을 기록했어요. 월요일 오후 3시 30분 도착, 6시 나감. 화요일 오후 3시 20분 도착, 5시 50분 나감. 수요일 오후 3시 15분 도착, 6시 10분 나감. 목요일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은 왜 안 온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목요일은 수진이 학원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아니었어요. 민재는 누나가 집에 있는 날에만 온 겁니다. 왜일까요? 혼자서는 못 오는 걸까요? 아니면 누나가 있어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저는 아들네 집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사돈 총각인 민재가 나왔어요. 저를 보자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손주 보러 왔다가 가는 길이야. 아, 저도 지금 왔는데 카페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다시 내려가야겠네요. 그리고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둘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쳐다봤어요. 사돈 총각, 우리 서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서윤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데도 매일 오네요? 민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조카잖아요. 예쁘죠? 서윤이가 사돈 총각 좋아해요? 글쎄요. 시간 지나면 친해지겠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며 민재가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청년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매일 찾아오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제 손녀를 지켜야 한다고. 민재가 서윤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녹음기를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해운대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뭐 찾으세요? 저기, 녹음기 있나요? 아주 작은 거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녹음기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녹음하시는데. 무슨 용도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뭐 배우는지 궁금해서요. 가방에 넣어두려고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USB 모양인데 녹음기예요. 버튼 한 번 누르면 8시간 연속 녹음되고 충전도 쉽고요. 가방에 넣어두면 아무도 몰라요. 제 손에 쥔 그 작은 물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를 믿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예요? 8만 원이요.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물었어요. 이거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옆에 작은 버튼을 누르면 빨간 불이 깜빡이면서 녹음이 시작되고 컴퓨터에 꽂으면 파일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윤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유치원 가방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한번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녹음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요. 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데리고 와. 30분 뒤 아들이 서윤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에 들어서더니 제품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가방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 서윤이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그림 그렸어. 어떤 그림? 서윤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왼쪽에는 여자가 구름 위에 있었고 오른쪽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이건 나야. 나는 여기 있어. 그림 속 작은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도 새엄마도 할머니도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는 안 그려?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가족 그릴에서 그렸어. 엄마랑 나만 가족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살짜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하늘에 있는 엄마와 자기 자신뿐이라니. 새엄마는 아직 가족이 아니고 아빠조차 그림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그렸어?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몰라. 아이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아이를 재운 후 저는 서윤이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녹음기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8시간 21분.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유치원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아, 오늘은 가족 그림 그릴 거예요. 여러분 가족 얼굴 생각하면서 예쁘게 그려보세요.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칭찬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하루 일과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 낮잠 시간, 간식 시간. 별일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하원 시간이 되었어요. 서윤아, 엄마 왔어. 가방 챙겨. 유치원 선생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엄마야. 가자. 새엄마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에 타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뭐 했는데? 그림 그렸어. 어떤 그림? 가족. 가족? 누구 그렸어? 서윤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엄마 그렸구나. 잘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자기를 그린 게 아니라 죽은 엄마를 그렸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차는 20분쯤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 왔다. 내려. 집에 들어가는 소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서윤아, 삼촌이야. 민재였습니다. 저는 몸이 긴장됐어요. 민재야, 왜 또 왔어? 너 할 일 많지 않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시간 내서 왔어. 일부러. 서윤이 봐주려고. 괜찮아. 내가 있는데. 아니야, 매형 늦게 온다며? 내가 서윤이랑 놀아줄게. 저는 녹음기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민재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 정말 조카가 좋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서윤아, 삼촌이랑 놀까?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아,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림? 뭐 그렸는데? 삼촌한테 보여줄래?
싫어. 왜? 삼촌한테 보여줘. 싫다고요. 서윤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민재야, 애 내버려둬. 피곤한가 봐. 알았어. 그럼 우유라도 줘야지. 서윤아, 딸기 우유 좋아하지? 냉장고 여는 소리, 우유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흘렀어요. TV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습니다. 민재가 중간중간 서윤이한테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후 6시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아들 정훈이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오빠 왔어? 일찍 왔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회식 취소됐어. 서윤이는? 방에 있어. 처남 왔어? 응, 아까 왔어. 정훈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야, 자꾸 오지 마. 내 집도 있잖아. 매영, 그게 아니라 누나가. 됐어.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만 가봐. 민재가 나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서윤아. 아이가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뭐 그렸는데? 가족이요. 누구 그렸어? 엄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말했어요. 어느 엄마?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 그렸어. 아니면 지금 엄마 그렸어? 하늘에 있는 엄마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 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 알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 아들이 뭐라고 한 거죠? 너 낳다가 엄마 죽었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 안 죽었어. 서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맞아.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제 새엄마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네. 하늘에 있는 엄마 생각하지 마. 이제 내 엄마는 수진이야. 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6살짜리 딸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어떻게 친아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윤이 우는 소리, 정훈이 나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서윤이 혼자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사람은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녀를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아침 8시 유치원 등원 시간부터 시작됐어요. 서윤아, 오늘도 힘내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수진이가 차에서 아이를 내려주며 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유치원 하루 일과가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놀이시간, 낮잠시간. 선생님이 동화책 읽어주는 소리도 들렸어요. 오후 3시쯤 하원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아, 엄마 왔어.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20분 동안 수진이는 서윤이한테 유치원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카레요. 맛있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았어? 아니요. 왜? 혼자 있었어?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서윤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해. 알았지? 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 집 문 여는 소리,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왔어? 응, 누나. 조금 전에 왔어. 서윤이 왔구나. 민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서윤아, 삼촌이야.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삼촌이 말하는데 대답해야지. 수진이가 말했어요. 네. 서윤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30분 동안은 수진이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 TV 소리, 민재가 거실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수진이가 말했어요. 민재야, 나 좀 마트 다녀올게. 저녁 재료 사야 해. 응, 다녀와. 나 서윤이랑 있을게. 서윤아, 엄마 금방 올게. 삼촌이랑 있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민재와 서윤이 단둘이 남겨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윤아. 민재가 불렀습니다.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아, 삼촌 여기 봐. 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다며? 뭐 그렸어? 가족이요. 누구 그렸는데? 엄마요. 어느 엄마? 서윤이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요. 민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너 아직도 예전 엄마 생각해? 응. 지금 엄마는? 새엄마예요. 새엄마 싫어?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서윤아, 삼촌이 솔직하게 물어볼게.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민재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몰라요. 서윤아, 삼촌한테는 말해도 돼. 아빠가 무섭지? 서윤이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응.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말하면 안 돼요. 왜? 아빠가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한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서윤아, 아빠가 너 때렸어?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해? 서윤이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죽은 건 내 잘못이래요. 나 안 나왔으면 엄마 안 죽었대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틀렸어. 엄마는 아프셨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삼촌이 약속할게.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서윤이 우는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때 사돈 총각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또 그런 말하면 삼촌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무서우면 언제든지 삼촌 불러. 삼촌이 지켜줄게.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사돈 총각 민재는 서윤이를 위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5분쯤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왔어. 서윤이 삼촌이랑 잘 놀고 있었어? 수진이가 마트에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응, 누나. 우리 잘 놀았어. 민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작게 수진이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나중에 할 얘기 있어. 무슨? 나중에. 오후 6시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정훈이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오빠 왔어? 저녁 거의 다 됐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처남 또 왔네.
정훈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매영, 안녕하세요. 응. 처남, 오늘은 일찍 가봐. 나 피곤해. 알겠습니다. 민재가 나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먹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8시쯤 서윤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서윤아, 씻고 자야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네. 서윤이가 씻는 소리, 양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방문 닫히는 소리. 잠시 조용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쯤 정훈이, 서윤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네, 아빠. 오늘 뭐 했어? 유치원 갔다 왔어요. 그림 그렸다며? 네. 뭐 그렸는데? 가족이요. 누구 그렸어?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다시 물었어요. 누구 그렸냐고? 엄마요. 어느 엄마? 하늘에 있는 엄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낮게 말했어요. 서윤아. 네. 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 알지? 저는 이미 들었던 말인데도 또다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 안 죽었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야? 넌 엄마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서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아빠, 울지 마. 시끄러워.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내 엄마는 수진이야. 알았어? 하늘에 있는 엄마 생각하지 마. 네. 수진이한테 잘해야 돼. 그 사람도 너 키우기 싫은데 참고 있는 거야. 네. 너 말 안 들으면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할 거야. 알았어? 네. 정훈이 방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리고 서윤이 혼자 방에서 우는 소리만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윤이가 나빠서 엄마가 하늘 날아간 거래. 엄마, 보고 싶어. 6살짜리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서윤이를 지키려고 매일 집에 온 거였어요. 진짜 괴물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정훈이었어요. 아들은 6살짜리 딸한테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며느리의 죽음을 어린 딸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친아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손녀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매일 밤 혼자 방에서 엄마 미안해라고 울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민재를 의심했어요. 착한 청년을 나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민재는 매일 서윤이를 지키러 온 거였는데 저는 그를 가해자로 봤던 거예요. 반면에 제 아들은 진짜 가해자였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자식이 손녀를 학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과 맞서야 하나? 손녀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결심했어요. 민재를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그리고 함께 서윤이를 구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한테 번호를 미리 받아뒀었어요. 여보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총각, 나 서윤이 할머니예요. 아, 사돈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돼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민재가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디서 뵐까요? 해운대 바닷가 쪽 카페 알아요? 거기서 11시에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찍 나가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1시 정각에 민재가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앉아요. 민재가 앞에 앉았어요.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내가 서윤이 가방에 넣어뒀던 녹음기예요. 다 들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 어르신, 사돈 총각, 미안해요. 이 노인네가 민재 씨를 오해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사돈 총각이 우리 서윤이한테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시하려고 녹음기를 넣었어요. 그런데 민재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착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봤는데. 사돈 어르신, 저도 제 입장이 이상해 보이는 거 알아요. 젊은 남자가 매일 누나 집에 가는 게 수상하게 보일 수 있죠.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어요. 서윤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사돈 총각,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 정훈이가 서윤이한테 그런 짓 한다는 걸. 민재가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누나가 매영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누나가 오래 혼자 있었거든요. 매영도 좋은 사람 같았고 서윤이도 예뻤고.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요. 민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밤마다 서윤이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른대요. 내 잘못이야. 내 때문에 엄마 죽었어. 이런 말을 한대요. 처음엔 누나도 그냥 매영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서윤이 팔에 멍이 든 걸 봤대요. 물어봤더니 아빠가 밀었다고 했대요. 누나가 매영한테 따졌더니 형님은 애가 말 안 들어서 그랬다고 훈육이라고 하더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녀 팔에 멍이 들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누나가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민재야, 나 무서워. 남편 눈빛이 이상해. 서윤이 보는 눈이 증오로 가득 차 있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누나 집에 갔어요. 매영이 퇴근하기 전까지 서윤이 옆에 있으려고요. 형님이 없을 때라도 제가 자주 가면 조금이라도 서윤이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돈 총각, 사돈 어르신, 저는 매영이 무서워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영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소방관이고 동료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웃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런데 서윤이한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마치 서윤이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왜 그럴까? 친딸인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서윤이 친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누나가 말해줬어요. 서윤 친엄마는 산후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정확히는 산후우울증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다른 이유가 있다니? 매영이 형수님한테 폭력을 썼대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매영 친구가 누나한테 찾아와서 말해줬대요. 서윤이 친엄마가 출산 후에 우울증이 심했는데 매영이 이해해주지 않았대요. 밤에 애 울면 매영이 화를 냈고 서윤이 친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엄마들은 다 하는데 왜 넌 못하냐고 소리 질렀대요. 민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윤이 친엄마가 실수로 서윤이를 떨어뜨릴 뻔했대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는데 매영이 서윤이 친엄마를 밀쳤대요. 서윤이 친엄마는 벽에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가 났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서윤이 친엄마는 그날 이후로 더 무너졌대요. 자기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아기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대요. 그리고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형서윤이 친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대요.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 돌보지 못해서. 엄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얼굴, 서윤이를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았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영은 아내의 죽음을 서윤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내가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윤이를 증오하게 된 거라네요.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다니.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장례식 때 저는 산후 우울증이 심했나 보네 하고 넘겼어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건 사돈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숨긴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자기는 좋은 남편이었다고, 아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도 내가 며느리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사돈 어르신, 이제라도 서윤이를 지켜주세요. 그게 서윤이 친엄마가 바라는 걸 거예요.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서윤이를 지킬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처남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사돈 어르신은 달라요. 사돈 어르신은 친할머니세요. 서윤이를 데려올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매영을 고발하세요. 저는 민재를 받습니다. 친아들을 고발하라고? 네. 사돈 어르신한테 녹음 파일 있잖아요. 형님이 서윤이한테 한 말들,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누나도 증언할 거예요. 서윤이 팔에 멍든 거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친아들을 고발한다? 제가 낳아 기른 자식을요? 사돈 어르신,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서윤이는 이제 겨우 6살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을 형님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서요? 민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서윤이를 구해주세요. 사돈 어르신밖에 없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카페 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어요. 제 인생도 지금 큰 파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선택할까요? 손녀를 선택할까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돈 총각, 고마워. 네, 사돈 어르신. 우리 서윤이 지켜요. 함께. 민재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어르신. 고마워요, 사돈 총각. 우리 서윤이 지켜줘서. 우리는 그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서윤이 그림 모든 걸 모아서 아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재와 함께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수진이는 우리를 보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민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둘이서 보자고 하니까 무서웠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세아가, 이거 들어봐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정훈이가 서윤이한테 하는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 안 죽었어. 수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이 정도인 줄은. 세아가 알고 있었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이 팔에 멍든 거, 밤마다 우는 거 다 봤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겁이 났어요. 남편이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남편이 저한테도 손을 댔어요. 수진 씨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서윤이를 감싸다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왜 애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냐? 서윤이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누나 손을 잡았어요. 매영이 뭐라고 했어? 너한테도 말 안 했는데. 남편이 저를 밀었어요. 벽에 부딪혀서 팔을 다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도 싫으면 나가. 나는 서윤이 엄마 한 명밖에 없어. 지연이만 내 아내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한테도 폭력을 썼다니. 그 후로 저는 무서웠어요. 남편이 화내면 어쩌나, 저까지 맞으면 어쩌나. 그래서 모르는 척 했어요. 서윤이한테 미안했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야. 제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가도 피해자였네. 우리 정훈이가 세아가한테도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님, 이제 우리 함께 싸우자. 서윤이를 지키고 세아가도 지켜낼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정훈이를 고발할 거예요. 아동학대로.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친아들을 고발하시겠다고요? 응, 나는 며느리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손녀라도 지켜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서윤이가 너무 불쌍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누나, 매영이랑 이혼해야 할 수도 있어. 알아. 그럴 각오하고 있어. 우리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미 있고 서윤이 팔에 멍든 사진도 있었어요. 수지는 자기 팔멍 사진도 찍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서윤이 상담 기록을 받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담당 경찰관은 40대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저를 봤어요. 신고인이 할머니시네요. 가해자는 제 아들이에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아들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네. 제 손녀를 지켜야 해서요.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들도 봤어요. 서윤이 팔멍, 수진의 팔멍, 서윤이가 그린 그림.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네요. 정서적 학대에 신체적 학대까지. 제 손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할머니.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조사해야 해요. 제 아들이 소방관이에요. 혹시 그래서 봐주는 거 아니겠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이틀 후 정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왜? 엄마가 날 신고했어? 그래. 미쳤어?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너도 미쳤어. 친딸한테 그렇게 해놓고. 엄마, 그게 다 서윤이를 위한 거였어. 애가 정신 차리고 새엄마 잘 따르게 하려고.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너야, 정훈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때문에 지연이가 죽었어. 내가 지연이한테 폭력 썼다는 거 다 알아. 전화기 너머로 정훈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헛소리가 아니야. 지연이 친구한테 다 들었어. 너 지연이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했지? 그 후로 지연이가 더 무너졌지?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너는 지연이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 서윤이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서윤이 아빠야. 아빠가 딸한테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고 말해? 아빠가 딸을 밀어서 팔에 멍들게 해?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훈육이야. 훈육이 아니야, 학대야. 너는 학대하고 있어, 정훈아. 엄마, 나는 내 엄마지만 서윤이 할머니이기도 해. 나는 손녀를 선택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왔습니다. 서윤이를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아이는 처음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인형을 이용해서 물어보자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나는 나쁜 아이예요. 상담사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심각한 정서적 학대 상황입니다.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시 양육권을 저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이를 제가 데리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정훈이는 당분간 서윤이를 만날 수 없고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서윤이 짐을 싸러요. 정훈이는 집에 없었고 수진이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윤이 데리러 왔어. 네, 짐 다 쌌어요. 수진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세아가,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수진이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오셨어.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윤이 이제 할머니랑 살 거야. 정말요? 응. 할머니가 우리 서윤이 지켜줄 거야. 서윤이가 제 목을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도 배웅하러 왔어요.
서윤아, 삼촌이야.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응, 삼촌. 삼촌이 자주 놀러 갈게. 정말? 서윤이가 처음으로 민재를 보고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서윤이 손이 꼭 잡혀 있었고, 다른 손에는 아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이를 데리고 집에 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아,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민재 삼촌 싫었어?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삼촌은 착해. 그럼 왜 삼촌 피했어? 아빠가 삼촌 싫어해. 응? 삼촌이 오면 아빠가 화내. 그래서 내가 삼촌이랑 놀면 아빠가 더 화낼 것 같아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민재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민재와 가까이 지내면 아빠가 더 화낼까봐, 민재 삼촌이 아빠한테 혼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였어요. 아이는 제 침대에서 잤어요. 한참을 뒤척이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나 데리러 올까? 안 와.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 아빠는 서윤이한테 무서운 말 못해.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나 나쁜 아이 아니지? 당연하지. 우리 서윤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야. 엄마가 죽은 건 내 잘못 아니지?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윤아, 절대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아파서 하늘 날아간 거야. 서윤이 때문이 아니야. 정말이요? 할머니가 약속할게.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서윤이 사랑하고 있어. 서윤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서윤이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오늘 표정이 달라요. 밝아 보여요. 선생님, 이제 서윤이 제가 키울 거예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서윤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그날 오후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갔어요. 법원 복도에서 정훈이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정훈아, 엄마 얼굴 좀 봐. 정훈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에요. 정훈아, 엄마는 내가 변하길 바라는 거야. 상담받고 치료받으면. 치료? 나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미친 거죠. 친아들을 고발하고 너를 고발한 게 아니야. 학대를 고발한 거야. 학대라고요? 정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내 딸 교육한 거예요. 애가 버릇없게 굴어서 훈육한 거라고요. 내 딸한테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고 말하는 게 교육이야? 정훈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지연이한테 손 뗀 것도 교육이었어? 그건 엄마가 모르는 일이에요. 다 알아. 너는 지연이를 괴롭혔고 지연이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어. 이제 서윤이까지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 정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너야말로 몰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법정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상담 기록, 유치원 선생님 진술서. 판사님이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법정에 녹음된 정훈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 알지?
내가 없었으면 엄마 안 죽었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정훈의 담당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훈육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피고인은 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판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수진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 피고인이 아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밤마다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를 밀기도 했고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잡아당기기도 했어요. 증인한테는요? 수진 씨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멍을 보였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아이를 감싸다가요.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정훈의 담당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총각인 민재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은 무슨 관계입니까? 피해 아동의 새엄마 남동생입니다. 왜 자주 집에 갔습니까? 서윤이를 지키려고요. 매형이 퇴근하기 전까지 서윤이 옆에 있으려고 매일 갔습니다. 피고인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6살짜리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민재가 눈물을 닦았어요. 서윤이는 매일 밤 울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 죽었어라고 중얼거리면서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아동심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서윤이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아이는 자기 존재 자체를 죄로 여기고 있어요. 치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해요. 아버지와 떨어져서요. 판사님이 정훈이를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훈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을 제대로 키우려고 한 거예요. 제대로 키우는 게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이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피고인은 반성이 없군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인은 상담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치료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아동을 보호해야겠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서윤이와 함께 법정에 갔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 이정훈이 친딸 이서윤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00시간의 심리치료를 명합니다. 아동 이서윤의 양육권은 친할머니 박순자에게 부여합니다. 피고인은 치료가 완료되고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아동과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우리 서윤이. 이제 다 괜찮아. 법정을 나서는데 정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훈아, 치료 잘 받아.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 그때 다시 만나자. 저는 서윤이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민재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서윤이 양육권 받았어.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재가 서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윤아, 축하해. 이제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삼촌, 고마워. 서윤이가 처음으로 민재 볼에 뽀뽀했어요. 민재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삼촌 좋아하나 봐? 응. 삼촌 착해.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밥을 먹었어요. 수지는 정훈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어요. 민재는 앞으로도 계속 서윤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서윤이를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서윤이를 재웠습니다. 할머니, 왜? 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지? 당연하지. 우리 서윤이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엄마도 괜찮을까? 엄마도 서윤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서윤이가 웃으며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겠다고.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해운대 앞바다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이는 매주 아동심리센터에서 놀이치료를 받았어요. 처음 몇 주는 힘들어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 앞에서도 말을 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오늘 서윤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왼쪽에는 하늘 위에 여자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할머니와 서윤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옆에 민재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래요.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할머니랑 삼촌이랑 함께 산대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윤이가 이제 가족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됐네요. 네, 할머니.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서윤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냐, 우리 서윤이도 잘 잤어? 응, 오늘 꿈에 엄마 나왔어.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서윤아, 사랑해. 행복하게 지내래. 서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할머니, 서윤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웃으면서 먹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오늘 서윤이가 발표 시간에 손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래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민재는 일주일에 두세 번 놀러 왔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민재를 보면 달려가서 안겼어요. 삼촌, 우리 서윤이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삼촌도 그렸어. 정말? 삼촌 어떻게 그렸는데? 잘생기게. 민재가 서윤이를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서윤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수진이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정훈이와 이혼이 성립됐다고 했어요. 어머님, 새로 시작하려고요. 학원도 다른 데로 옮기고. 세아가, 아니 수진아, 힘내. 어머님, 제가 서윤이 엄마 노릇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이 너도 힘들었잖아. 이제 수진이도 행복하게 지내. 수진은 서윤이한테 선물을 줬어요. 새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서윤아, 이젠 새엄마가 아니야. 이모야. 이모가 선물 가져왔어. 와, 토끼가. 서윤아, 이모가 미안해. 그때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모. 이제 난 행복해요.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윤이가 숙제를 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 내가 편지 쓸 거야.
누구한테?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서윤이는 색연필을 꺼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삐뚤빠뚤했지만 정성껏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나 서윤이야. 엄마 보고 싶어. 그런데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할머니랑 민재 삼촌이랑 수진 이모가 날 사랑해줘. 나도 나를 사랑해. 엄마가 죽은 건 내 잘못이 아니래.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하늘에서 행복해. 나도 여기서 행복할게. 서윤이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기쁜 눈물이야.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응, 나 이제 안 무서워. 나는 좋은 아이야. 그래,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야.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서윤이는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엄마가 읽을 수 있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서윤이는 이제 7살이 됐습니다. 생일날 민재와 수진이가 왔어요. 케이크를 준비하고 촛불을 켰습니다. 서윤아, 소원 빌어. 응. 서윤이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어요. 소원을 빌고 촛불을 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민재가 물었어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그래. 그럼 비밀로 하자. 우리는 케이크를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윤이는 깔깔 웃으며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나중에 서윤이가 잠들고 나서 민재가 말했어요. 어머님, 서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게 다 사돈 총각 덕분, 아니, 민재 덕분이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주셔서죠. 친아들을 고발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 지금도 가끔 정훈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제가 낳은 아들인데. 매형은 치료 잘 받고 계신데요. 그래. 네, 상담사한테 들었어요. 매형이 조금씩 자기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그렇다면 다행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 정훈이가 진짜로 변하면 그때는 서윤이가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서윤이가 치유되는 게 먼저예요. 맞아요. 우리 서윤이가 제일 중요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저는 서윤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서윤이는 새 가방을 메고 신이 나 있었어요. 할머니, 나 학교 가. 그래, 우리 서윤이 1학년 됐네. 나 친구 많이 사귈 거야. 그래, 착한 친구들 많이 만나. 교실 앞에서 서윤이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서윤이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해. 응. 서윤이가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교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서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이 아이를 구해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운대 바닷가에 들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았어요. 며느리 지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내가 몰라줘서. 하지만 서윤이는 내가 잘 키울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 내가 대신 줄게. 하늘에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며느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른들의 침묵이 아이들을 죽입니다. 용기 내서 말해주세요. 신고해주세요.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62살의 손녀를 키우게 됐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서윤이 웃는 얼굴을 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비록 그게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도 서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말할 거예요. 할머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럼 저는 안아주며 말할 겁니다. 우리 서윤이 최고야.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서로 이야기해봐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